오케이. 자, 어제는 Y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본 독서 특강 때. 그래서 이것들을 다른 어떤 기업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하고 있고 성공한 사람들은 이 Y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들을 쭉 이제 나눠봤어요. 그럼 오늘은 다시 책으로 넘어와서 책의 3분의 1 정도는 했죠. 그래도 이제 오늘도 한 3분의 1 정도는 진도를 나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이 책 자체가 우리가 소울을 만드는 데도 진짜 중요하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가자면 또 설득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어떤 부분이고 또 실제로 저희 보통상 기획사도 이거를 가다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죠. 거의 어 그 어떻게 하고 뭘 하지 이런 것들은 진짜 끝에 생긴 것 같아요. 정말 최근이고 지금도 계속 디벨롭이 돼 나가는 부분인데 어, 우리가 지금 세우기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들을 들였던 거는 한 2년 반 정도 전부터 이 Y를 명확하게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모든 것의 바탕이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가장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가장 필요하다는 부분들, 그 부분을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구판 버전으로 볼게요. 안녕하세요, 가랑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그 구판 버전입니다. 제가 없으셔도 읽어드릴게요. 또 제가 PDF 보내드렸으니까. 어, 골든 서클에 대해서 어제 얘기했었죠. 결국 가운데 가장 중심에는 그 Y라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어떻게라는 것들이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 Y라는 게 감싸고 있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의 어떤 범주기도 했었죠. 또 이 Y라는 거 가장 안 보이지만 그 부분이 가장 감정적으로 사람이 끌리는 어떤 포인트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진공 상태를 혐오한다. 생명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자연은 가능한 한 끊임없이 균형을 시도한다. 그렇죠. 뭔가 너무 강해지면은 뭔가는 쇠퇴하고 또 쇠퇴하면 뭔가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룡도 왜 망했냐 하면 공룡이 거의 이제 지구의 모든 것들을 차지하는 시점이 왔었어요. 그러고 나면은 뭔가 하나가 비대해지면 항상 자연은 뭔가 없애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밸런스를 맞추고자 하는 게 또 자연의 원리 중에 하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뭔가 우주의 흐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써놓은 책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뭔가 자연은 어떤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골든 서클 또한 기본적으로 이제 균형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앞서 살펴봤듯이 왜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때 불균형이 생겨나고 조정이 판을 친다. 조정이 창궐하면 구매자는 점점 더 반신반의하게 되고 판매자 역시 불안이 커져 모두 스트레스만 잔뜩 안게 된다. 개인도 그래요. 개인도. 내 스스로가 명확하게 이 일을 하는 그 Y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고 아직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그 지금 시점에서 나한테 끌리는 것들, 어떤 나한테 당장의 즉각적인 자극을 주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게 된다고 했었죠. 그게 결국 목적 목표 생각하기 위해서의 단기적 사고의 함정이었고 그런 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 구매자도 반신반의하게 되고 불안이 커지듯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Y가 없으면은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에서 계속 흔들리고 또 반신반의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왜로 시작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핵심적이지만 어떤 출발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딱 상정이 되었다. 왜가 딱 상정이 되었다라고 봤을 때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개인이나 조직이 제대로 영감을 불어넣을 자격이나 능력을 획득하기 전에 할 일은 아직 더 있다. 그러니까 Y가 생겼더라도 할 일은 더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골든 서클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모든 일의 각 부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올바른 순서로 진행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Y와 타우가 일관되게 유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보통상 기획사가 각자만의 개성적 선한 영향을 끼친다 철학이 있잖아요. 어제도 계속 얘기했었고. 근데 그 부분을 부합하는 어떤 어떻게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떤 신념들, 철학들, 가치관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컨대 이제 마조이스트 마인드, 우리는 그 책임지고 행동한다. 네, 그런 것들 예컨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실현하는 어떤 왜 이런 팟캐스트나 뭐 무언가들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을 마주한다. 오늘 아침 일어나는 것도 고통을 마주하는 거죠,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딱 일관되게 이어져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자면 그 그때 한번 팟캐스트 하면서 얘기했었습니다. Y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 차차에서 차차는 결국 사람들한테 선수의 감정을 불어주기 위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지금 처음 온 어떤 그 신입 사원이라고 해도 그리고 선수의 감정이 그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면 누구나 의사결정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사람들한테 교육한다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이걸 하려고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이게 사람들한테 선수의 감정을 불어줘 넣어준 게 맞나? 라는 어떤 Y랑 딱 온라인 되고 맞닿아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Y가 없으면 그런 판단 자체를 못 내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Y도 그런 식으로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걸 이 책은 어떻게 적어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모든 일의 각 부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올바른 순서로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첫 번째 왜가 세워져야 됩니다. 왜의 명료함. 당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모든 것은 명료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자기가 왜 그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소비자들은 기업이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는지에 따라 구매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기업도 그 구성원도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모른다면 구매자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네. 음, 기업의 리더가 자사 제품 혹은 서비스 이면의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자. 그런 리더라면 어떻게 자기 직원들이 아침마다 회사로 출근해야 할 이유를 찾기 바랄 수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음, 정치인들 예시로 들어왔어요. 정치인들이 기본 규범, 즉 국민을 섬긴다는 당위를 넘어서 왜 굳이 자신이 공직에 올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하자. 그런 마당에 유권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겠는가? 네. 그러니까 내가 Y를 설명하지 못할 때 결국에는 내세울 수 있는 카드는 조정밖에 없다라고 해놓기도 했고 그 사람이 과연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 Y가 없는 사람한테 진정한 추종자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안녕하세요. 네, 성혜 작가님도 오시고 갑자기 이런 인원이 늘어났네요. 좋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앞서 계속 얘기했듯이 그냥 Y를 세우는 것부터 무조건 출발해야 된다 일에 있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라는 게 이제 뭐냐면 자신이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안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로 나아간다. 이제 어떻게 즉 방법론은 자신이 추구하는 대명분에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가치관이자 원칙이다 라고 했어요. 이 어떻게 자체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부분인 게 이제 실천적인 어떤 영역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이어진다는 게 왜를 구현할 어떤 가치관에 대한 어떤 정립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차차차였다면 이 핵심적인 이 어떻게가 딱 세 가지였거든요. 세 가지. 뭐였냐면은 그 첫 번째가 소속감이었고요. 두 번째가 재미 요소였고 세 번째가 실력 향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이 세 가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어떤 그 어떻게에 대한 기준들이 있어요. 소속감 무엇이냐 했을 때 팀에서의 역할과 책임이었어. 그리고 두 번째로 실력 향상 자체는 매번 어떤 그 피드백을 받고 뭔가 어떤 측정 지표 자체가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 재미 자체는 뭐였냐면 그때 얘기했듯이 지금 어떤 당장의 어떤 목표 달성과 어떤 가변성 이렇게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스코어가 올라가고 그 팀끼리 경쟁하고 이런 요소들이 저 재미의 요소라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명확하면 Y에 수반하는 어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 어제 얘기했던 이 트랙션 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써놨냐면
음, 기업은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고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핵심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핵심 가치는 한 7개 정도. 그러니까 한 7개 정도가 있을 때 결국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방법론과 그 Y와 이어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어떤 개념이었던 거죠. 여기서는 책에 어떻게 써놨는지 볼게요. 어떻게는 조직 문화의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녹아든다. 어떻게를 정립해가면서 조직은 책임감 있는 직원들을 규합하고 조직 전체의 역량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겠죠? Y를 실현하는 어떤 구체적인 가치관이니까요. 음, 어, 그러나 그 외 목적의식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일을 해나갈 것인가는 실제 실행에서 더 어려운 영역이 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한 번 정한 원칙을 지키고 규율과 절제, 책임을 다해가는 일이 가장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조직의 리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조직이 가진 어떤 Y를 지키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Y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게끔 하는 그 어떻게 그 원칙들도 몸소 실천하는 사람이자 그 신념과 가치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 실제로 실행해 나가고 규율과 절제, 책임을 다해가는 일이 가장 힘들다 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가치관을 계속 지켜나가고 동기부여하고 이게 리더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어떤 실행값을 다 가지고 있다. 실행하는 일 자체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그렇게 뛰어난 리더는 아닌 거예요. 그때 예전에 그 잠수함 이야기 했었죠. 뛰어난 리더가 어떻게 일하는지 자체에 대해서. 음. 왜를 현판으로 만들어 벽에 묻혀두면 어떻게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혼동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명사로 규정된 대의명분은 더더욱 그렇다. 뭐 성실, 정직, 혁신, 소통 같은 것들 말이다. 명사는 실천적이지 않다. 그저 무엇뿐이다. 명사로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혁신을 일으킬 수도 없다. 그렇게 해놨어요. 어떻게를 단순히 우리는 뭔가 오픈 마인드를 가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동사로 적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이. 정말 효과적인 가치나 지침을 원한다면 동사로 설정해야 된다. 성실이 아니라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라 라고 해야 된다. 혁신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보라로 바꿔야 된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어떤 동사 자체로 딱 표현을 해놓는 거 자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까지 나오는 거는 그냥 철학 그 자체인 거예요. 철학. 그 기업의 철학. 그러니까 이 기업이 존속되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원리들인 거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는 어, 공부를 하지 않고 뭔가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가치들과 Y가 선다는 거는 그 미래를 충분히 그려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내 미래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선생님들이 써놓은 책들을 보면서 그들의 어떤 시행착오들을 다 확보하고 조직 문화가 이제 계속 그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 어떤 원리들이 필요했는가 자체를 미리 습득하는 과정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면 그것들을 어떤 시행착오로 겪었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직 문화를 먼저는 좀 갈고 닦는 것 자체, 어떻게를 갈고 닦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을 또 많이 들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와이를 세우는 것만큼이나. 그 다음이 무엇을입니다.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은 그 주체의 신념을 드러낸다. 왜는 신념이다. 그게 전부다. 어떻게는 신념을 실행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이다. 그리고 무엇을은 그 행동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는가. 뭐 예컨대 보통상 기획사가 무엇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도 사실 우리의 어떤 Y와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거죠. 네. 기업으로 치면 제품, 서비스, 마케팅, PR, 문화, 구성원들 모든 요소들이 바로 이 무엇을 해당한다.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었죠. 보통 사람 기획사의 Y와 어떻게 하트 사이클을 배우는 그것까지가 어떻게 결국 거기에 대한 그 what 무엇을은 그냥 여러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세상에 나가서 그 진짜 각자만의 그 개성대로 선영을 끼친다. 그 자체가 딱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의 무엇을까지가 딱 실현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그때 고통을 줄 명분이 저도 생기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은 결과물인 이 무엇을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왜의 마음에 끌린다. 그러나 왜가 훌륭하게 세팅된 집단은 어떻게와 무엇을이 모두 일관되게 연속성을 갖고 이루어진다. 언제 어느 대목을 들추어도 신념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한 명을 보더라도 사실 Y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무엇을 반응하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반응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Y 자체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건 맥락마다 다르겠죠. 이건 제품을 얘기하는 거고. 사람들이 우리의 그 Y, 신념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말과 행동뿐이다.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면 그 누구도 당신의 신념과 목적의식을 알아차릴 수 없다. 그렇죠. 결과물 없이 떠들기만 하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끌 수도 없어지긴 하겠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정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무엇을 단계다. 진정성이란 비즈니스에든 정치에서 심심치 않게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다. 사람들은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진실해야 된다고 강변한다. 그죠? 제, 저도 기획사 내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떠들대로만 살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매일 팟캐스트에서 얘기하는 대로만 살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부터 그런 사람이 되자.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 겁니다. 음, 109페이지 보겠습니다. 109페이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이 세 가지 Y와 How가 제대로 온라인이 되어 있어야 된다. 는 게 있으면요. 그 다음에 영업 사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최고의 영업 사원에게 훌륭한 세일즈의 비결을 물어봐라. 10중 8구는 내가 파는 제품을 전적으로 믿는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도 아닌데 파는 것과 믿음이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답은 간단하다. 영업 사원이 자기가 파는 제품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진실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의미를 창조하는 건 Y잖아요. 그 Y와 이어진 어떤 제품군이 모두가 일관되고 온라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는 삶 속에서는 실제로 이 제품이 이루어지는 그 어떤 비전 자체가 현실이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제 왜 시안 우리 왜 영국 작가님이 만들었던 그런 세계에서 자존감을 디자인한다 했었죠. 그럼 그 어떤 Y가 명확하고 그걸 해줄 수 있는 무엇을까지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거 자체는 현실이 된 거예요,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 뇌의 기능 자체가 뭐냐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현실을 창조하는 거예요. 현실을 창조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차를 타고 매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신호등 왜 지켜요? 신호등 지키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뭔가 사회적으로 합의한 거고 그거 자체에는 어떤 의미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빨간색 불이 켜졌다, 초록색 불이 켜졌다 하는 건데 돈 같은 개념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쓰기로 합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치와 의미가 생기는 것처럼 모든 제품도 마찬가지인 거죠.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창조하기 나름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원래 절대적인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어떤 사업체와 기업 그리고 어떤 그 팀을 이끌고 어떤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가치관과 철학들은 충분히 우리가 창조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진정성이 성공의 필요 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거둔 성공을 지속시키고 싶을 때는 꼭 필요한 조건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진정성이 성공의 필요 조건 아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뭐냐면요. 그 조정하면 그런 거예요. 조정하면. 지금 장기적으로 돈을 땡기고 싶다. 그러면 조정하면 되는 거야. 그 얘기했듯이 사람들 확 끌어가지고 뭔가. 근데 그러나 이미 거둔 성공을 지속시키고 싶을 때는 꼭 필요한 조건이다. 진정성이. 그렇게 했죠. 계속해서 결국 이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결국 이 진정성 하나로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뢰가 있다는 거거든요. 장사할 때 장사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정주영도 뭐 했어요? 정주영도 나는 그 장사의 기본은 그 신뢰라고 생각한다. 내가 평생을 두고 유지한 그 마음의 중심이다. 그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신뢰 그 자체 신뢰. 진정성은 실제로 믿고 있는 바를 말하고 행동할 때 생겨난다. 그러나 현재 하고 있는 일 너머에 있는 조직이나 제품의 존재 이유를 모른다면 하는 말과 행동이 대의명부와 일치하는지 어떤지 아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죠? 외가 없이는 진정성을 향한 어떠한 시도에도 10중 8구 진정성이 포함되지 있지 않기 마련이다. 이게 무서운 개념이에요. 우리가 진정성 있고 신념을 다해서 행동한다고 하지만 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잘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 전체가 잘 되는지에 어떻게 잘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다면은 그 행동에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그냥 끌려다닌다는 거 쉽게 말해서. 열심히 살면은 그 자체가 그냥 호구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냥 호구인 거예요. 그냥 희생하고 있는 거. 왜냐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전체가 잘 되는 어떤 방향과 방법론이 아니라 어, 네. 네, 109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잘 되는지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누군가 한 명이 원하는 어떤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지금 단기적으로 잘 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성은 없다. 네. 그래서 항상 어떤 신념에 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어떻게 잘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 그 자체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올바른 순서 왜를 모르면 어떻게도 알 수 없다. 이 똑같은 얘기고요. 그러니까 명령은 Y에서 항상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Y 우리 이거는 어제도 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기획을 여는 시간 똑같은 거예요. P 코드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블럼 코드에서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부분이에요. 항상 이야기할 때 프로블럼 코드에서 먼저 얘기하고 또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빠르게 얘기할 때는 결론부터 얘기할 때가 빠른 게 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유는 내가 왜 이렇게 했고 이거 어떻게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빠른 그 프레젠테이션의 방법이긴 해요. 짧은 시간에 필요한 결론부터 얘기하는 거. 하지만 그 대부분 어떤 설득을 해야 되거나 하는 데는 결과물 짧게 보여주고 먼저는 이제 Y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 111페이지고요. 사우스 웨스턴 항공이 나옵니다. 사우스 웨스턴 항공에서는 그 뭐냐면 가장 우리는 싼 항공사. 거기서 이렇게 했대요.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당시 우리가 경쟁 상대로 삼은 것은 자동차와 버스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다수의 보통 사람들을 위해 이 일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비행기를 타지 않았던 시점이란 거예요. 근데도 가장 싼 가격으로 보통 사람들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항공사를 시작했다. 대의명분 자체가. 그래서 가장 값싼 어떤 항공사가 되겠다. 사람들을 위한, 서민들을 위한 이런 어떤 명분 자체가 가능해질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뭐 이런 Y를 세우고 나서 했다는 거예요. 여기 그 치킨 샐러드 그 사례 혹시 읽으셨나요? 치킨 샐러드. 어,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그 얘기 했었어요. 음, 그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이 가는 그 사우스웨스턴 항공사 이용하는데 배도 고프고 이동하는데 그 치킨 샐러드 좀 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그게 그 그게 그 비용 낮추는데 도움 되냐 이 한마디 했어요. 회장이. 네, 맞아요. 뭐 그러면은 그게 비용 낮추는데 도움 안 되면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죠. 서민들을 위해 가장 값싼 항공사를 그 항공편을 제공한다라는 어떤 그 신념.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 낮추는데 도움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왜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파츠들을 모두 끼워 놓으려고 한다고. 좋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끔찍한 혼종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끔찍한 혼종이 되지 않으려면 Y에서 출발해야 한다. 명확한 그 목적의식과 이걸 이룩할 수 있는 어떤 그 어떻게 에서 출발할 때 절대로 놓치지 않을 수 있다.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이거는 조직 그리고 1대1의 관계 어떤 그 그냥 1대1의 관계 그 이상이라면 어디에든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뭔가 어떤 집단을 이끄는 어떤 뭐 공모전을 한번 나갈 때 팀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어떤 회사도 될 수 있겠죠. 회사가 성공하려면 또 절대로 어떤 아이템에서 절대 출발하면 안 되고 이 Y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어떤 가치관을 지향할 건지에 대해서부터 논의를 하는 게 답이다. 그리고 그 어떤 가치관이라는 것들은 어떤 실천을 하면서도 배울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보다 어떤 학습의 과정을 이렇게 늘리는 건 전 더 중요하다고 보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대1 관계에서도 우리가 어떤 비전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떤 그 이 가정이 또 아니면 우리 집단이 우리 팀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들과 원칙들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 생활해야 될 것인지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세우고 공부하고 배우는 과정이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다는 거겠죠. 근데 대부분 어떤 업무가 있고 이러면은 그 일하는 회사에서도 당장의 단기적인 업무로 치우쳐져 가지고 이 Y나 어떻게에 대한 가치들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죠. 바쁘다는 이유로. 근데 바쁘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 계속 단기적인 해결책만 마련해낼 수밖에 없거든요. 본질적인 문제는 다가갈 수가 없겠지. 네. 가봅시다. 여기 11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마음의 동행.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는 마치 데이트와 같다. 이 부분에서 요거 남충식 씨도 얘기했었죠. 결국 Y 자체를 먼저 이야기했을 때 결국 사람들 끌릴 수밖에 없다. 왜 그 데이트 장면에서 그 오늘 고백하는 이유가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그냥 그 명확한 어떤 명분 하나?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는 그냥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명분 하나로 뭔가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것처럼 네, 여기 있습니다. 118페이지. 사업의 목적이 내가 가진 것을 그것을 원하는 사람과 거래하는 것이 되어서 안 된다. 나의 신념을 함께하는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나의 외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까다롭게 선별할 때 비로소 나의 비즈니스에서 신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어, 외에 대해서 선명하게 인식해가게 되면서 나와 맞지 않는 고객과 거래를 트느냐 마느냐를 고민하는 대신에 거래하기로 결정한 고객들에게 수익을 더 높일 방법을 논의하는 더 생산적인 일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하나인 게 우리 부동산 기획사도 이거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Y가 명확하게 서지 않았던 왜 초기 한 5, 6기, 한 7기까지만 해도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냥 그때는 부동산 기획사가 아니었죠. 자원출판사 때인데 그냥 어떤 대외 활동 정도로 책 쓰기 프로그램 하러 온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결코 끝까지 가기가 힘들더라고. 왜냐면 우린 지속적인 성장과 어떤 변화와 이런 것들 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마케팅 할 때도 그냥 책 쓰기 프로그램으로 홍보가 됐겠죠. 그럼 사실 그 사람들은 책 쓰기 무엇을 보고 온단가요?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책 쓰기 이념의 어떤 이면의 어떤 가치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유가 잘 안 됐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실제로 뭔가 같이 가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공유했지 그냥 단순히 어떤 거래만 했던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죠. 1대1의 관계에서도 어떤 적용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어떤 외형적이고 외면적인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에는 어떤 이 우리가 어떤 가치관들을 그 쫓고 있는지에 대한 그 신념 자체가 그 자체에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
당연히 일하는 원리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가정이라면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모든 어떤 그 것들에도 다 이런 어떤 Y와 어떻게 그 자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119페이지. 진정한 신뢰는 어디서 탄생하는가? 감사와 의심을 넘어. 그러니까 감사 그리고 감사 그 자체를 뛰어넘는다는 거 어떻게? 네. 나는 이 회사에 다니는 게 부끄럽다. 직원 중 누군가 이런 게 말한다면 이는 대단히 절제된 표현일 것이다. 많은 이들이 직원으로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자신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직원이 고객을 어떻게 대하게 될까? 네. 마치 내리막길을 굴러 내려오는 진흙덩어리와 같다. 내리막의 맨 끝에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커진 흙더미에 깔리게 된다. 기업의 경우 대개 내리막의 맨 끝에 있는 사람은 바로 고객이다. 고객. 이게 근데 그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그 명확한 대의명분 자체가 없는 어떤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이득들을 세상에 이루어낼 것인가, 모두에게 어떤 이득들을 줄 것인가가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요, 무조건적으로 어떤 불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 그게 그때 제가 감사장에서도 그 킹피인 GPL에서 썼지만 결국 사람은 부정적인 거에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어요. 뇌가 그래요, 그냥. 왜냐면 세상에서 현실에서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뇌고 그러려면 부정적인 것들을 빨리 캐치하고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처리를 해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인간관계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내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도 음, 이게 그 명확하게 우리가 왜 하는지에 대한 명분이 없으면 사람들끼리 또 회사 내에서의 또 어떤 뭐 가족이라면 가족들 내에서 가족들은 항상 그렇죠. 어떻게 뭐 부정적인 모습밖에 안 보이잖아. 뭔가 그런 부분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뭔가 이게 그 부정적인 인식 자체가 계속해서 강해져요. 일하는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 Y를 생각하지 않으면. 근데 거기에 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그러면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지고 맨 마지막에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마주하는 거는 고객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그 회사 내에서 어떤 갈등들이 생겼어. 어려움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어려움을 대처하는 데 리소스를 쏟게 된다고. 그럼 그 리소스는 사실은 고객들한테 가야 되는 그 리소스잖아요. 근데 기업 내부에서 옮긴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두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고객들한테도 가치가 되지 않는 그 가치를 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또 마찬가지인 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그, 음, 모든 인간관계를 통용하는 원리들. 예를 들어서 어떤 1대1의 관계다. 1대1의 관계다 봅시다. 1대1의 관계에서도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결국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뭔가 어떤 부정적이고 이 관계를 멀어지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어떤 신뢰를 가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사람들한테 있어서. 그런 이유가 아까도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잘 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논하는 사람들은 잘 없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을 이룬다. 좀 있다가. 그럼 만약에 우리 가정을 이끌어야 할 명확한 어떤 Y가 없어요. 그 대의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우리가 이끌어내야 할 미래, 어떤 가정이 행복할까? 그리고 이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게 고찰하지 않은 그 가정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겪는 수혜자는 누굴까? 라고 봤을 때 그 나중에 그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그래서 어떤 왜 우리 애착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애착의 결국 원인은 결국 그 부모님들이었잖아요. 그것처럼 결국에 이 모든 어떤 집단과 어떤 차원에서는 이런 Y들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신뢰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봅시다. 음, 베튠이라는 어떤 그 콘티넨탈 어 그 어떤 회사의 어떤 그 CEO가 경영 개선을 하면서 어, 얻은 최고의 이득은 거의 측정이 불가능한 영역이었다. 이 사람이 성공을 어쨌든 했는데 사우스 웨스턴 항공사였죠. 여기서 이제 어, 가장 핵심적으로 디벨롭이 되었던 부분이 신뢰인데 그 신뢰가 뭐였냐면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었고 뭐 똑같은 얘기죠. Y죠. Y. 이렇게 써놨어요. 책임과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해서 신뢰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신뢰는 감정이다. 합리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설사 일이 잘 못 풀려가는데도 물리학적 신뢰는 보내는 경우도 있다. 모든 일이 정확히 기대대로 되고 있는데도 신뢰가 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체크리스트를 완벽하게 채웠다고 해서 신뢰를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뢰는 어디서 생기느냐? 네. 여기서 바로 또 한 번의 의외의 메커니즘이 나타난다. 신뢰는 시계 태엽과 같은 정확성이 생겨나는 게 아니다. 성공을 반복할 때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바로 개인이나 조직이 그들의 직접적인 이익과 무관한 일에 열정을 보인다는 느낌이 들 때 신뢰는 시작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어제 이나모리 가져도 이 얘기했었죠. 진화. 진화 그 자체라고 했었죠.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진화라는 게 있다고 했었죠. 그 이타적인 마음. 신뢰는 어, 그들의 직접적인 이익과 무관한 일에 열정을 보인다는 느낌이 들 때다. 이거 진짜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Y가 이런 거라는 거죠. 신뢰는 상대와 내가 동일한 가치와 신념을 공유한다는 것을 서로 알리고 보여줌으로써 생겨난다. 왜 내 이야기를 나누고 무엇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그렇죠. 결국 우리가 공부했던 것과 완전히 온라인 되어 있죠. 네.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122페이지. 매니지먼트에 탁월한 경영자는 많다. 그러니까 관리에 가지고 왜 채찍하고 채찍 주고 더 많은 보수를 주고 또 사람들을 단기적으로 이끄는 사람들 많다는 거야. 하지만 타고난 리더십은 매니지먼트 능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CEO가 되는 것은 곧 진정한 리더십을 통해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CEO라고 얘기했지만 모든 어떤 집단에서 이 집단을 이끄는 사람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을 이끈다는 것은 사람들이 기꺼이 따르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위 때문에 월급을 받기 때문도 아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그러길 원해서 따르고 싶어 하고 기꺼이 따르게 한다. 이렇듯 리더를 따르는 다수의 사람들이 리더가 내린 결정이라면 조직 모두의 이익이 될 것임을 마음속 깊이 믿기 때문에 조직을 이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리더라는 사람은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있겠죠. 우리 안에 속해 있는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리더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득을 통해서 행동한다라는 뉘앙스를 주기보다 전체를 위해서 행동하고 있구나라는 뉘앙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Y를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도 그거죠, 결국에는. 이게 내가 정말로 희생해서 이 전체를 위한 대의명분을 향해 나아가는 게 나다. 나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 확신이 차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저도 일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뭔가 진짜 아티스트 분들이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마인드셋과 그 어떤 그 메디테이션 자체가 있을 때 거기서 어떤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시적인 지표들로 하나씩 나올 때 저의 어떤 그 뭐랄까 동기나 동력들은 더 강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 리더가 내린 결정이라면 조직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면 이익이 될 것임을 마음속 깊이 믿기 때문에 조직을 이끌 수가 있는 것이다. 신념을 가졌기에 나 자신이나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일한다는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등쳐 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실패라는 거죠. 근데 진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어떤 기업의 대표나 어떤 꽤나 큰 규모의 어떤 사장님들도 이 신념을 못 부려넣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신뢰 자체가. 왜냐면 이거 진짜 어렵거든. 왜냐면 그 자체가 인격의 도야고 성장이고 진짜 Y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극복해내겠다는 의지 그 자체고 변할 수 있다는 믿음 그 자체도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나아갈 것에 대한 구상과 상상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Y를 가진다는 거는 사실 인간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최상의 방향성으로 나아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옐로우 밈 자체가 되어야지 가능한 게 의미를 새로이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최정점에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굉장히 의식 수준이 높아야 하고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 배튠, 배튠 아까 그 사우스웨스턴, 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대다수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이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냥 이분이 취임을 딱 했을 때 사실 이 회사 자체에 그 신뢰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즉, 그 조직들이 갖춘. 그러니까 이거를 쌓는 게 진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배준이 가진 마인셋은 이랬어요. 123페이지입니다. 그는 회사란 구조나 체계를 지우고 나면 본질적으로는 그저 사람들의 총합이라는 걸 잘 이해했다. 그죠? 그러니까 Y에 끌리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을 어떻게 끄는지에 대한 핵심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킹핀은 사랑이었고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는 포인트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 주치의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회사 구성원들에게 역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내 내가 돌보는 내가 쫓는 오히려 주치의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 직원들 자체를. 그는 모든 직원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무언가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문화의 혁신을 시도했다. 그렇다면 그가 제시한 비밀병기는 무엇일까? 똑같은 인적 구성, 똑같은 장비, 똑같은 환경에서 단기적 실천을 뒤바꿔 놓은 비법은 뭐였을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단순한 인간의 욕구를 습득했대요. 이분이 뭐냐면 이기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를 이해했다. 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네. 그 124페이지. 하지만 그 이기고 싶어하는 것들 자체에 만족할 때 어떤 해가 된다는 걸 이해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기려고 하는 욕구 자체가 나쁘진 않다. 그러나 수치가 성공을 측정하는 유일한 도구가 됐을 때 자신이 성취한 것, 이 더 이상 처음 시작할 때의 이유와 결부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가짜 목적이라는 거죠. 가짜 목적. 그러니까 단순한 인간의 그 욕구 자체가 결국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였냐? 라고 했을 때 성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콘티넨탈 직원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이기고 싶어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는 항상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득이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 일을 정말 열심히 했을 때 나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어떤 환경값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거죠. 어, 이거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기업 자체에 녹여낼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달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묻죠. 뭔가 어떤 거 하고 싶냐? 무엇이 좋냐? 각자 다 따라가서 물어요. 그리고 그거랑 일치되는 어떤 목적과 목표들을 세우게끔 해요. 그러면 그걸 일하는 것 자체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면서 내가 즐거워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 그러면은 오히려 더 동기부여 자체가 생기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또 그 자체가 고객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과 연결이 돼 있고 그 자체가 조직 전체에게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같이 세팅을 해요. 그럼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세팅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 이거 귀찮아서 안 해. 그냥 귀찮거든 찾아가지고 물어보고 내 할 일도 바쁜데. 근데 그게 진짜로 전체가 잘 되는 어떤 방향성이라고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직원들이 한 배를 타고 있다는 느낌을 준 것이 유효했다. 네. 127페이지. 그리고 그들은 정말 함께였다. 성공하는 무리들의 특징. 우리는 여전히 석기 시대의 원시인들이다. 인류가 그토록 잘 나갔던 이유는 그죠. 여기 써져 있죠. 문화를 형성하는 능력 덕택이다. 이러한 능력은 개인의 생존과 인류의 진보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네. 서로 네. 세계를 같은 방식으로 보는 사람, 즉 공통의 가치관과 신념 체계를 지닌 사람들과 친교를 맺는다. 인간은 그리고 서류상으로 드러나는 조건이 아무리 잘 맞을지라도 그런 것처럼 보여도 항상 친구가 되지는 않는다. 거시적으로 생각해봐도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죠? 신념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랑 신뢰를 쌓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조건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 기획사 있는 분들은 이런 신념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다고 어,
있죠. 네, 쭉쭉 넘어가 봅시다. 뭐 그런 겁니다. 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문화 자체, 그러니까 이 신념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 자체가 조직을 뽑는 기준이 되고, 직원을 뽑는 기준이 되고, 인재를 뽑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치관, 신념이 있을 때, 어, 채용도, 그러니까 사람을 뽑는 것도, 그 거래를 하는 목적도 다 온라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선물, 그 앞쪽에서 얘기했었죠. 마케팅 하는 거, 뭐 어떤 고객들한테 돌아가는 가치, 그 거래하는 방식, 채용 방식, 조직 문화 다 이 Y로에서 출발한다고 했었죠.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이 책 트랙션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 비전 다음이 사람이에요. 결국 경영의 핵심은 그러니까 모든 경영을 잘한다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가 경영책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비전이고 그래서 비전과 핵심 가치고 두 번째가 사람인데 사람을 채용할 때도 명확한 기준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이 비전에 동의하는가 그리고 이 비전을 이뤄내는 핵심 가치를 이 사람은 가지고 있고 증명해내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본다고 있는 거죠. 핵심 가치를 명확하게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쓰리아웃 제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여기에 부합하는 일들을 기회는 줄 때 계속해서 실천하지 못하면 자른다. 라는 어떤 명확한 기준을 또 두고는 있어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거를 진짜 잘하는 사람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셰클턴 이야기. 그러니까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0세기 초에 이제 있었던 탐험가인데 이 탐험가분이 배를 타고 이제 남극을 탐험했던 사람이에요. 남극을 탐험할 테니까 어떻게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요. 진짜 추울 거고 진짜 배고플 거고 얼어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새로운 인류 최초로 남극을 탐험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보상도 낮고 죽을 수도 있고 진짜 추울 거고 힘들 거고 배고플 거다. 근데 우리는 남극 최초의 탐험가가 될 수 있다. 할래? 그게 그냥 전면에 게재된 거예요. 그 사람들을 확 끌었어요. 왜냐하면 명확한 대명분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인류 최초의 남극을 그 탐험하고 답사한 그런 사람들이 되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이 셰클턴이 쓴 그 책이 있는데 그 셰클턴 이야기를 쓴 책이 있어요. 그 조직 문화를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조직 문화 그 자체를 볼 수 있어요. 소설 형식으로 돼 있고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건데 그걸 보면 어떻게 이 사람이 대의명부를 통해서 신뢰를 쌓았는지 자체가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극을 탐험했던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기 단어가 있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책이 무슨 네, 맞아요. 셰클턴의 위대한 항해라는 책이에요. 저 책은 혹시 기회 되면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대의명분과 신념을 가진 어떤 사람과 전체를 위해 희생하는 리더가 어떤 모습인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 보상 법칙 그 공감장에서도 셰클턴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로 어떻게 공감을 통해서 죽음의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을 끌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 리더십 자체를 볼 수 있어요. 그 자체도 Y를 그 리더십으로 치환한 어떤 사례고 저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 셰클턴의 사례들에 있어서. 네. 여기 이래서 적었죠. 인듀어런스 호 승무원들은 남극 대륙에 도달하지 못했다. 남대서양 사우스 조지아 섬을 떠나 겨우 며칠을 항해한 배는 수 킬로미터를 늘어선 빙벽을 맞닥뜨렸다. 날씨도 점점 더 빨리 겨울로 접어드는 바람에 배는 곧 옴짝달싹할 수 없이 갇힌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빙하 속을 이렇게 탐험하다가 빙하들이 그대로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가 갇혔어요. 그래서 이 빙하 위에서 펭귄 잡아먹으면서 살았다. 그 펭귄 맛이 막 정말 끔찍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펭귄 잡아서 기름 뽑아가지고 막 했다. 네. 이렇게 천천히 북쪽으로 표류하는 10개월간
셰클던과 대원들은 발이 묶였다. 그러다 얼음덩어리가 미는 압력에 마침내 배가 쭈그러졌다. 배가 파괴돼요. 그래서 얼음덩어리 위로 모든 물자들을 다 내리고 그 위에서 언제 이 빙벽이 깨질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 환경 속에 사는 거예요. 이때의 리더십이 진정으로 발현된 거죠. 그때는 죽음의 감정이죠. 당장 생존이 중요한데 무슨 대의명분이 중요해. 근데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목적의식과 대의명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끌었다는 거예요. 생존이 정말로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거를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이 인듀어런스 호의 이야기의 특별한 점은 탐험 그 자체에 있지 않다. 132페이지에.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도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데 있다. 서로 잡아먹지도 않았고 폭동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셰클턴이 적합한 사람들 뽑았기 때문이다. 이 미션에 적합한 사람들 말이다. 적합한 사람들을 채우고 그들이 조직의 믿음이 공유할 때 성공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온다. 그렇죠? 이 말이 저는 암시하고 있는 게 진짜 크다고 생각해요. 비전과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어떻게 그 가치관들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리더는 그걸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고 몸소 실천하고 사실성인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야. 그러면 조직은 알아서 돌아간다. 이거 진짜 많이 배웠어요. 보통상 기획서. 너무 많이 배워서 실제로 그렇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진짜 리더가 아닌 사람들은 몸소 보여주지 않아요. 그 가치관을.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리더라고 보고 따르지 않아요. 근데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그대로 실천하고 삶에서 그걸 증명해내는 리더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자연스럽게 신념을 공유하는 롤 모델이 되는 거거든. 그 리더 그 자체가. 그리고 여기서 뭐 여담이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직은 뭐냐면요. 모두가 Y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라는 단일 인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 Y가 자체가 되는 거예요. 보통상 기획사가 주관하는 어떤 기업 문화도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 신념과 가치관을 그, 공유하는 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트 사이클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우리한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각자 개인이 하트 사이클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리더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자체를 양성해내고 싶은 어떤 부분이 있는 거다. 네. 여기도 나오네요. 133페이지. 광고를 어떻게 했는지 나오네요. 그는 광고에서 무엇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일반적인 광고라면 이렇게 썼을 것이다. 탐험 대원 구함. 5년 이상의 탐험대 경력 필요. 항해에 필요한 기본 지식 필수. 탐험계의 스타 셰클턴과 함께 일할 기회. 하지만 셰클턴은 그 이상을 원했다. 목숨을 건 탐험에 동참할 사나이 구함. 쥐꼬리만한 수입에 지독한 추위. 완벽한 어둠 속에서 반복되는 위기에 맞서 수개월을 보내야 함. 무사 귀환 보장 못함. 보상은 성공 후의 영광과 인정뿐. 네. 이 글귀를 읽고 멋지다고 생각한 이들만 지원했으면 당연하다. 네. 죽을 각오하고 온다는 거죠. 태생적으로 극복하기 힘든 역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지원자들은 모두 생존했다. 셰클턴이 자신과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들만 채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들의 생존 능력은 증명할 필요조차 없었다. 네.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낄 때 성공이 보장된다. 회사나 경영자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한다. 네. 탁월한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조직에 들어와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 즉 자신과 신념을 공유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능력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누구야 짐 콜린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을 이란 책에 보면은 어떤 글귀가 나오냐면요. 어, 적합한 사람을 먼저 버스에 태우고 출발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리더들은 어떻게 하냐면 요것처럼 내가 남극 가야 되니까 그 남극에 갈 무엇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뽑고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뭐냐면 적합한 사람들을 뽑고 시작한다. 그러니까 버스에 태우고 출발한다. 이 말은 뭐냐면 동일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디로 가도 간다. 어디로 가도 간다는.
그만큼 어떤 신념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셰클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애매한 사람들 가지고도 뭔가 그 비전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신념과 가치관에 부합한 사람들을 뽑아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다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경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업을 이끌 때도 마찬가지인 게 만약에 그 시안이다 또 제로코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봤을 때 우리가 그 뭔 얘기를 해도 결국 거기에 끌려올 사람들은 끌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끌려올 사람들이랑 같이 가면 되는 것이지. 뭐 뭔가 이게 모두를 포괄하지 못한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뭔가 허경영도 돈 벌어 먹고 산다고 했때 그 디지어문 작가님 그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의미를 창조해내고 이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Y라고 한다면 그걸 떠들면 된다는 거예요. 허경영도 Y가 있어요. 본인이 통해서 어떻게 국가가 잘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네, 네. 아무튼 그런 명확한 Y가 있으면 그리고 그게 실제 어떤 현실적인 팩트와 이어져 있다면 허경영 씨는 팩트와 이어져 있지 않죠. 팩트와 이어져 있다면 그리고 그걸 어떤 증명해낼 수 있다면은 그걸 그냥 자신감 가지고 이야기하면 된다. 그럼 거기에 끌려오는 사람들만 끌려온다.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 싶어서 얘기하지 못하면 안 된다.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거 허브 켈러, 네. 사우스웨스턴 항공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 기량이나 기술 때문에 채용하지 않는다. 태도를 보고 뽑는다. 기술은 언제든 가르치면 된다. 저도 이 마인드에 너무 공감합니다. 맨 마지막 줄이요. 진짜 기량이나 기술 이 자체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쫓는 그 신념에 공감하는가. 그게 훨씬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인사를 담당할 때 인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사 권한에 대해서는 전 그 누구한테도 위임을 안 해요. 왜냐면 이 가치관과 철학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게 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그거에 대해서 사실성인하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 이걸 구축해낸 게 그 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 권한에 대해서는 잘 위임을 안 했다 웬만하면 그게 어떤 여기 있죠. 어떤 이 태도 명확한 이 사람의 어떤 마인드셋 자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어,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옵니다. 134페이지. 목표는 회사의 왜, 즉 존재 이유와 목적, 대의명분, 신념에 열정적이고 기업 문화에 적합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채용하는 것. 이것을 제대로 규명하고 난 후에야 기량이나 기술, 경험들을 평가해야 돼. 네. 여기서 그 트랙션에서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해요. get it, want it, 그리고 capacit인가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해하고 있고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해하고 있다는 게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이해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의 어떤 기업 문화와 조직, 가치관과 신념 자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wanted 이걸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역량이란 거예요. capacity 이걸 쳐낼 수 있는 시간적인 어떤 역량, 금전적인 역량, 어떤 능력적인 역량이 있는가.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기준을 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기량 보고 뽑죠. 그러니까 능력 보고 뽑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먼저는 이 대의명분과 신념, 어떤 태도, 기업 문화와 적합한가 이걸 보고 뽑아야 된다. 네, 그게 있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이 Y를 두고 그 또 질문 들어온 것들 몇 가지 마무리하고 9시 전에 그리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내일은 좀 쭉쭉 넘어갈게요. 오늘 너무 해가지고 40페이지밖에 못했네요. 뒤쪽에 결국 실천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내일은 실천적인 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이걸 실제로 어떻게 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목차를 보자면. 네. 뭐 6장부터 시작한 게 맞네요. 뭐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는 왜의 어떤 필요성과 어떤 이게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더 다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미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다루다 보니까 좀 이번에는 스타트 with Y 책 자체가 좀 아무래도 좀 눈에 보이지 않죠. 명분 그 자체이기도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라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어떻게 현실에서 먹히는지 자체도 제가 기획했던 어떤 사례들에 비추어서도 충분히 많이 얘기했었고, 이제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대한 요소란 것도 이해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제 우리 주태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거 있는데 한번 볼게요.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렸습니다. 이건 주태 작가님이 올려주신 거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자신의 관점에서만 생각한다를 또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자신감이 낮아지는 거였죠. 어떻게 보면 뭔가 이 성격적인 어떤 문제들, 관계에서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게 자신만의 관점에 생각가 있었죠. 를 또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의식 수준이 낮은 것이 문제다가 나왔고, 또 왜 의식 수준이 낮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의식 수준에서 모른다, 즉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가 나오더라고요. 너무 잘 잡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실패하는 게, 그러니까 객관적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객관적인 관점으로 날 본 적이 없잖아요. 내가 밥 먹는 모습 한 번도 본 적 없잖아.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내가 밥 어떻게 먹는지 한 번도 본 적 없지 않나요? 맞아요. 거울 보면서 먹어본 적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사회 실험 중에 하나가, 내가 스스로 밥 먹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거기서 일종의 혐오 같은 걸 느낀대. 그러니까 뭐냐면 그 뭔가 동물이 피딩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목소리 녹음한 거 들을 때 저도 그렇거든요. 제 팟캐스트 목소리 들으면은 어우, 그거만큼 듣기 싫은 게 없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그래도 칭찬해 주시거든요. 목소리 나쁘지 않다 해주시는데 제가 들을 때는 영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문제 개조를 너무 잘했죠.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이유는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렇죠. 옆에서 보면 딱 보이는데 정답이. 내가 봤을 때 이게 안 보여.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인간관계 문제 생기고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는 문제 생기고 성격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위치를 바꾸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들 쓰고, 하지 못하는 문제도 쓰고, 성격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위에 쓰고, 그 본질적 문제가 바로 이거다.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다, 사실은. 음. 보통 사람 기획사랑 그냥 똑같대요. 똑같네요. 크크. 생각하면 할수록 킹핀으로 기억해냅니다. 크크. 그래서 다시 가설을 다시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너무 동의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근데 외현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태 작가님은 내면, 우리 보통 사람 기획사는 아예 내면만 다루죠. 내면을 다루잖아요. 근데 외형과 내면을 같이 다루는 데서 임팩트가 생겨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제가 들었던 아이디어는 이런 어떤 유년기 시절의 어떤 드는 감정 자체를 표현해 보는 걸 하겠죠. 예컨대 우리는 글을 써보잖아요. 근데 그때 어린 시절로 돌아간 그 감정 상태를 떠올리면서 그걸 연기로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간이 그대로 나오겠죠. 뭔가 그때 감정들이 그대로 표출되겠죠. 그때 자아가 신들린 듯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힐링이 일어나고 자유로움 자체를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날 판단하지 않고 저징하지 않는 상태에서 세간의 나의 실체와 마주할 수 있거든요. 그걸 내가 표현해낼 수 있거든요. 그때 모든 껍데기를 내린다는 거고, 모든 뭐랄까 나를 커버링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를 감싸고 나를 방어하려고 하고 나를 숨기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겠지. 그래서 그게 굉장한 힐링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그러니까 나를 판단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스스로도 판단하고 상대방도 판단하려고 해요.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내 스스로를 좀 마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환경? 그게 외면적으로 내면적으로 같이 갈 때 어떤 힐링이 생길 수 있다라고 좀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 다시 말해서 문제 규정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 너무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문제 많이 생기고 변화도 못하고 성격적인 문제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이런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한다. 근데 그 문제가 뭘까요? 문제 핵심이 뭘까요? 성격이 나빠서? 아니면 인간관계에 대한 스킬을 몰라서? 변하는 방법을 몰라서?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내 자신이 잘 몰라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연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연기의 본질도 마찬가지다. 연기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사람들한테 어떤 감정을 주는지를 보지 못하면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탐구해내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감정과 가치관 자체를 인식하고 바꾸려는 것 자체가 다루는 것 자체가 연기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로서 궁극적으로 내 자신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성격적인 문제도 어떤 변화도 다 이끌어낼 수 있다. 뭔가 인간관계도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례들, 시나리오들 머릿속에 그려주면 되잖아요. 그럼 기회가 아니잖아요. 뭔가 괜찮지 않나요? 네네, 그렇게 한번 정리해보죠. 말한 거 녹음해서 사이클만 치면 팟캐스트에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고 빠르게 실행해보는 거죠. 둘살피기 더 해보고 구체적인 타겟팅도 해보고 어떤 사람들을 위주로 할 건가. 근데 그게 한 가지 더 피드백이지만 그 주태 작가님이 겪었던 그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겪었던 그 어려움들, 왜 우울증이 있었다거나 뭔가 굉장히 무기력해졌다거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특정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태 작가님 극복한 거잖아요. 그걸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주태 작가님은 극복해봤기 때문에 조언을 해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타겟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들.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해봅시다. 21일 프로젝트 그거 올려주세요. 화면 공유해 주셔야 됩니다. 어제 보여주셨던 다이어그램. 도망가셨네요. 나갔다. 나갔다가 다시. 아니 그거 처음으로 들어와있어. 현욱 작가님 올린 거 있으신가요? 이것도 좀 얘기해 봅시다. 그 민정학교 들어오시기 전까지. 한풀이는 비전보드다. 내가 쫓는 이상을 미리 되어보고 그것을 통해 정신적 자유를 얻기 위함이다. 이것이 무의식을 의식적으로 바꾸지. 매일 매일 바뀌신 것 같은데. 네,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음소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한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제가 네.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주태 작가님하고 비슷한데 결국에는 내가 나를 모르고 내가 어떤 것을 쫓아야 되고 그러니까 명확한 목표를 세워지지 않아서 그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쫓는 이상이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렇게 뭔가 그 눈앞에 이렇게 딱 세워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한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 한풀이 한풀이 저의 그 가장 요즘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매일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좀 구체적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점점 추상적이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토요일 날 제가 한번 집중 취재로 다루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생각의 흐름들이 흘러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기획을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한풀이는 비전보드다라는 거 그 자체. 네. 제가 보내드린 그 사진
그 스크린샷 있잖아요. 네네. 네. 그거를 읽어보시고 이 한풀이는 비전보드다라는 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것 그, 때문에 지금 더 혼돈스러워지는 아유, 상태니까. 근데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이미 나온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욱 작가님과 이어진 그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이는 정보들을 다 취합하고 그 보이는 정보 자체에 계속해서 좀 시야가 좁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비전보드도 스타트 위 Y를 잇는 맥락에서 지금 탄생한 거기 때문에 이게 네,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풀이만큼 확실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언어화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욱 작가님 그 느끼시는 감정선들이 뭔지 이해가 되거든요. 말씀하셨던 어떤 그 감정선들과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제가 들어서 알잖아요. 책도 읽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언어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언어 치환에서의 어떤 기획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제가 언어가 잘 안 돼가지고 한국 사람인데. 아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예술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아, 예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술은 사고의 확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창의적인 것들을 계속 연결하고. 그래서 왜 그때 국밥 그걸로 와 노래 만드신 거 보고 제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중에 오늘 끝날 때 그거 BGM으로 한번 듣고 좋아요. 엔딩송. 네, 네, 민정 작가님. 네. 네, 화면 공개해 주세요. 이게 뭐야? 이거 어디서 그린 거예요? 이건 그거 그때 제가 그 A4지 아, A4지구나. 난 무슨 그 화이트보드인 줄 알았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자신만의 개성대로 세상에 기여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함이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의 가치를 믿는다. 변화의 시작은 기여하는 사람으로서 변화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 장애물, 세간을 파악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목적이지. 킹핀 2잖아요. 킹핀 2. 킹핀 2면은 먼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명확하다고. 두 번째 GPS, 두 번째 내 위치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룬다는 거죠. 근데 그게 세간을 파악하는 데가 시작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 문제 규정이죠. 세상에는 이 세계관,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한 기준이 전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MBTI나 애니어그램들을 사용해서 자신을 1차원적으로만 파악한다. 예를 들면은 컬러와 입체감이 있는 VR이라는 기술이 등장한 시대에 우리는 흑백 팁을 이용해서 자신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다. 비유도 뭐 찰떡이죠. 어차 언어는 좀 가다듬어야겠지만 아니, 저희는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애착 유형, 나르시즘 등의 이론들을 공부했다. 그래서 통합된 메타인지 모델을 만들었다. 그 밑에 다이어그램 한번 보여주실래요? 세 문단으로 끝났어요. 기획, 의도와 해결책. 당연히 언어는 가다듬어줘야겠죠. 어, 목적이 이거예요. 여기 위에 보면 O가 GPS죠. GPS에서 두 번째에 다룬다, 우리는. 목적지는 1장에서 다뤘고, 2장, 이 장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가 방법론인데, 거기서 우리는 지금 그,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이득을 줄 수 있는 상태인지, 기여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근데, 문제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야.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 모르는 것에서 비롯된, 어떤 문제들이 쭉 나올 거라는 거죠. 뭔가 어떤 예시들이 있을까요? 민현일까요? 현상 한 가지만. 음, 어, 나에 대해서 모른다.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난다. 네,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예컨대 내가 지금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자체도 모르는 것들도 보통 사람 기획사 오시는 분들의 핵심이긴 하죠. 뭔가 문득 지금 생각해봤더니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내가 이걸 좋아하는 건 맞나? 내가 잘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 이걸 평생 할 일인가? 아니면 내가 어디서 동기를 느끼지? 이런 것들도 전혀 모른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지? 뭔가 이런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하는 게 MBTI 같은 거. MBTI 근데 MBTI 한계도 명확하죠. 뭔가 나를 뭔가 내가 막 ENTJ면 ENTJ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뭔가 그런 한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그래서 이 자신을 분석할 수 있는 기준과 툴을 제시한다는 게 MBTI보다 훨씬 상세한. 그래서 우리는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 나무만 보잖아요. MBTI에서 나온 것도 그 외연적인 기준들만 보잖아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외면적이고 내면적이고 분석적이고 뭔가 직관적이고 이런 외연적인 것만 본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뿌리를 본다고 우리는. 그 뿌리를 볼 수 있는 기준들, 애착이죠. 결국 성격을 만들어낸 거는 이 성격 이면에 내면적인 본질적인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모두 다 이해하는 개념이잖아요. 지망생이 했던 그거에 대해서 알려줄 때 인간을 더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이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뭔가 예컨대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뭔가 사실은 뭔가 이래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멍청해서가 아니고 뭔가 이 사람이 진짜 사이코패스여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린 시절에 이런 어떤 유년기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고통스러운 삶에 대처해온 어떤 수단이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나도 변화하기 위해서 그걸 이해하고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명확한 목적은 이게 내가 사람들한테 이득을 주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가, 내가 이걸 고치지 않았을 때 쓸모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런 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컨셉은 뭐 잡아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메타인지 모델이라고는 이름을 붙였는데 뭐 여러 가지 진짜 끔찍한 혼종들이 네이밍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있었죠? 갱생트리. 갱생트리 모델 같은 거. 와 정말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뭐 21일 프로젝트도 이런 식으로 좀 잘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피드백을 좀 주시자면. 괜찮지 않나요? 네, 전 저희 비유가 완전 확 와닿아요. 네. 흑백 TV. 어. 그렇죠. 민정 작가님입니다. 훌륭합니다. 이게 그 사람들한테 진짜 전달이 되는 무언가가 나올 거예요. 저 기준이 나를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 이거 얼마나 재밌겠어. 생각만 해도 나를 뭔가 철저하게 분석당하고 해석당한다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런 거 뭔가 당해보고 싶지 않나요? 이거 만드시면 제가 코딩공에서 전국에 있는 사람을 쓸 수 있지만 오, 지렸다. 아 근데 이건 직감의 영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찰의 영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아 근데 만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MBTI처럼 그죠 그렇게. 공유할 수 있게 해서 훌륭하다, 훌륭하다. 와. 사람들 많이 지렸다. 그러고 있어요. 다 아까 체크리스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혹시 한풀이는 뭐 없을까요? 혹시? 저를 움직이게 해주세요. 움직이게. Y를 제시하시면 해드리겠다. 아. 오케이, 공유 꺼주셔야 됩니다 이제. 네, 저게 용기 분석할 때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연기 분석할 때도 필요하고. 형만 보고 뿌리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알아볼 수 있고. 주태 작가님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거 다 가져가세요. 진짜. 그러니까 이것도 부동산 기획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망생 과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거거든. 거기까지 완벽하게 되면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다 가져. 연기 분석할 때도 체크리스트를 사용해가지고 간편하게 분석을 대충 할 수 있는 그런 할수 있어요. 이건 훔치기가 아니라 모방하니까 그 생각이 들긴 하네.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딱 9시네요. 한풀이 네, 저도 좀 저한테 있어서 한이 생기려고 합니다 지금. 저도 좀 가져가. 한풀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지금 이 한을 표출하고 싶네요. 랩으로. 국밥 BGM 한번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아 그거 너무 부끄러운데. 아. 아니,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너무 잘하셨던데. 몇 번이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되게 자연스럽게. 아니 그 국밥은 네, 아. 원래 있는 거. 원래 있는 거. 그러니까 그 기존에 올려줬던 거를. 네. 근데 뒤에 반복하는 것도. 제가 맨 처음에 보내준 게 이거였어요. 한국밥 한 그릇 어때? 양파에 풋고추에 된장을 마늘에 깍두기에 김치 시원한 물까지 갖다 주는 따끈한 국밥 든든하게 먹고 말지. 그럼 그냥 국밥 먹을까? 국밥을 왜 처먹냐? 국밥 처먹을 바에 따끈한 국밥 든든하게 먹. 아무튼 뭐 이걸 뭐야. 아무튼 이걸 보내드렸더니 국밥 한 그릇 어때? 양파에 풋고추에 된장을 마늘에 깍두기에 김치 시원한 물까지 국밥 한 그릇 어때? 따끈한 국밥 든든하게 먹고 말지. 국밥 한 그릇 어때? 양파에 풋고추에 된장을 마늘에 깍두기에 김치 시원한 물까지 국밥 한 그릇 어때? 국밥을 왜 처먹냐? 국밥
밥을 왜 이렇게 먹냐? 진짜 신기할 것 같아. 아, 재밌겠다. 너무 훌륭하시네요. 어. 그러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와 그려진다. 네. 국밥.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제 나중에 그 보통사람 기획사 그 한 캐릭터들이 하나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런 아. 오리트법 같이 이런 느낌으로 만들면 좀 그런 컨텐츠를 유튜브에 아, 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완전 재밌을 것 야. 같다. 코딩을 왜 배우냐?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한테서 느껴지는 그 분위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분위기를 음악으로 만들어 주는 거. 그죠?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유, 그 금방 끝납니다. 오, 금방 끝나요? 네네. 그럼 저의 분위기에 걸맞는 음악 한번. 오, 일단 세계관 분석 좀 한번. 그냥요? 그냥 네, 제가 그냥 느낌인데. 그러면은 이제 정주 대표님 몰래 몰래 음악 네. 녹음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승우가 국밥왕 나오니까 흔들흔들 춤췄대. 요즘 가령 작가님 그 카톡 프사 보는 맛에 진짜 그 힐링인 것 같아요 요즘. DR 일반이 있습니다. 어제도 그 PDF 보내드렸을 때 승우 실시간 식사하고 있는 동영상 보내주시더라고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생일이었습니다. 오, 승우. 오. 오, 와, 삼촌들이 뭐 선물이라도 해줘야 되는데. 계좌번호 보내십시오. 계좌번호. 친구 생일 축하드려요. 승우 생일 축하 노래. 승우 생일 축하 노래? 승우 말하는 거 몰래 녹음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오, 승우 그 옹알이 하는 이런 것들 찍힌 영상이나 이런 거 있으면 네. 영상까지 만들. 그거는 이제 영주한테. 맞아, 영지 맞아. 예. 오, 옹알이로 음악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 그냥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냥 녹음만 해서 보내주세요. 진짜 찐 실력자. 그러니까 이거를 한 뿌리를 잘 기획해가지고 진짜 좋습니다. 아, 승우 축하해 승우야. 오늘 승우야 축하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승우야, 나중에 그 아티스트 되자. 칙칙한 삼촌들의 인사를 잘 받아. 승우다. 승우 등장했다. 김밥먹 나 우리 또 뭐지? 국밥 빨리 김밥인가? 안녕. 오, 그 뭐지? 그거 끼고 있는 거. 와, 뭔가 점점 근육질이 돼가는 느낌. 와, 남석 작가님하고 진짜 너무 닮았다.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요. 남석 작가님하고. 오케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엽네. 먹는 거 아니구나. 박입니다. 박. 안녕. 김밥이 딸이었어. 야, 너도 한이 있지? 안녕.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이제 어린이집 등원 가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